그리고 공통 원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이걸 당장 지금 안 쓰잖아. 그치? 너희가 3월에 어차피 입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무려 7개월 뒤에 쓰거든. 물론 이것도 당연히 3회독 이상은 돌릴 거야. 근데 지금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을 안 까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회독 돌리고 2회독 돌리고 3회독 돌릴 때 기억에 놔야 되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 풀면서 앞부분 내용 막힌 거 있으면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3, 4차 방정식 풀 거거든. 그럼 앞부분이 또 다시 나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됐으면 앞부분을 꼭 복습하면서 가요. 그래야지 는다. 이해가지? 지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거 복습하고 갈게요. 저번 시간 거 복습. 저번 시간 거 복습. 중3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함수. 물론 지금은 2차 함수만 나올 거야. 최대 최소입니다. 왜 이거 복습하냐면 지금 고2 애들은 3차, 4차 함수를 배우고 최대 최소를 배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스텝 1. 기억나? 기억나요? 뭘 그려라? 그래프를 그린다.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 이건 철칙이야. 너네가 배우는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파트가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함수란 말이야. 물어보자. 2차 함수를 내가 그리고 싶어. 그럼 제일 중요한 점은 무슨 점을 체크하는 거다? 꼭지점. 무조건 꼭지점. 그치?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꼭지점이야. 이게 체크가 돼야 문제는 그려집니다. 기억나지?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 두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뭘 확인해라? 범위. 뭘 확인한다? 범위. 나는 특정 범위가 있을 거야. 물론 특정 범위가 없으면 함수 전체를 다 보는 거야. 특정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체크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오케이. 별거 없어. 나는 함수를 가르칠 때 다 이렇게 가르칠 거야. 함수는 그리냐 못 그리냐가 관건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갈 건데 유형 11번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치수의 활용의 동그라미. 활용의 동그라미. 다른 거 없어요. 활용은 뭐 특별한가요가 아니라 활용 문제는 함수를 안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만드는 게 포인트야. 얘는 핵심이 다른 거 없어. 함수 만들기. 함수 만들기로만 써줘. 끝. 함수 만들기. 그러니까 어딘가를 x로 잡고 그 x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내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또 하나, 함수가 만들어졌으면 따라 나오는 게 있어야 돼. 뭐? 범위. 뭐가 따라 나와야 돼? 범위가 따라 나와야 돼. 이해가지? 끝. 요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안고 갑니다. 갑니다. 538번 봐봐. 잘 봐. 오른쪽 그림에 직사각형의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곡선 위에 있어. 이때 밑줄 쳐. 마지막에.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돼 있어. 나 뭐의 최대값이야? 둘레 길. 그러니까 둘레 길이의 최대지. 그럼 난 둘레 길이를 함수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둘레를 알고 싶어. 그럼 내가 어딘가를 x로 놔야 되잖아. 이런 문제 포인트. 얘 몇 차 함수야? 2차. 얘가 대칭 축이지. 그럼 그 안에 내접되어 있는 이 사각형도 이 y축에 대해서 뭐가 되겠니? 대칭이 될 거야. 나는 요 점을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야. 내가 요 점의 x값을 a라고 잡겠습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러면 요 y값도 그냥 찍히는 거 아니니? 왜? 이 점의 x값이 얼마면? a면 y값은 여기다 누굴 집어넣으면 돼? a.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가 a면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a가 되지. 그치? y축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 점의 x값을 찍음으로써 모든 꼭지점의 좌표가 다 표현이 돼. 그럼 저 아이의 둘레를, 저 직사각형의 둘레를 이제부터 y라고 잡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그걸 a로 표현할 거야. 그럼 물어보자. 요 가로가 몇 a가 돼? 2a. 세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돼. 이런 게 몇 개씩 있는 거야.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가 돼. 그럼 저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니까 포함하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더하기 2a가 되는 거지. 이게 세로, 가로. 이게 몇 개 있다? 2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8이 되는 겁니다. 그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범위. 얘들아, 지금 미지수 얘가 a지. 근데 물어본다. 얘가 요 2차 함수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요 A 값이 요 X절편을 벗어날 수는 없지. 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 X절편 쉽지? Y가 0이 되려면 X값 얼마? 3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A값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요? 괜찮지, 얘들아? 이렇게 A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야. 범위도 잡힌 거고. 끝! 마지막에 난 이 아이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최대값. 그럼 내가 할 건 따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잘라보자 이겁니다. 이해가죠? 당연히 완전 제곱식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 저 뒤에 플러스 18이 있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저 마지막에 플러스 2니까 얘가 플러스 20이 됩니다. 괜찮니 얘들아? 괜찮지? 요 2차 함수는 당연한 말. 최고창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해. 요 꼭지점이 정확히 a라는 문자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때 y값 얼마? 20 이렇게 세팅하는 거지. 얘가 범위를 봅시다. 0부터 3이야. 0이면 한 칸 앞에 3이면 두 칸 뒤에 이렇게 있는 거지. 는이 없습니다. 쫙 가서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난 여기만 보는 거지. 요 가운데서만. 그럼 누가 봐도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얼마? 20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20 하고 쓰는 겁니다. 가능하지 얘들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하이라이트, 저 C점의 좌표를 찍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줘. 오케이. 자, 이제 어려운 거 두 문제 갑시다. 542번 별표. 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사실 이 그림이 워낙 흔해서 저 왼쪽에 있는 글 읽지 말고 그냥 봐. 얘들아, 삼각형 안에 누가 접해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접해 있어. 근데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거의 다 99%야. 거의 다 닮음으로 푼다. 왜 닮음이냐면 얘들아, 요 직선과 요 직선은 말하지 않아도 둘이 뭐하고 있어? 평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니까. 근데 이렇게 라인을 긋는 순간 이런 각들이 같다는 게 느껴져. 그치? 라인을 긋는 순간 이런 각들이 같다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밑에 있는 큰 삼각형이 뭐가 된다? 닮음이라는 게 보여야 돼. 이해가요? 나 왼쪽 거 읽지 않았어. 그냥 당연한 거야. 저런 거는. 오케이. 닮음이 무조건 보여야 됩니다. 이제 갑시다. 내가 구할 건 뭐야? 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받체 둘레를 구하래. 포인트.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받체 둘레를 구하라고. 넓이가 최대일 때의 받체 둘레를 구하는 거야. 넓이의 최대값을 묻는 건 아니야. 물어보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누구랑 누가 중요하다? 가로와 세로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그치? 난 요 가로와 요 세로가 중요한 거야. 그럼 당연히 가로와 세로를 미지수로 놓고 풀자. 난 여기를 A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건 요 세로도 A로 표현하면 게임이 끝나겠지. 가로가 A니까 세로도 A로 표현돼야 이게 A로 정리가 되지. 그치? 아까 말했어. 큰 삼각형과, 즉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뭐가 된다? 닮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들 물어보자. 큰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 8. 가로가 얼마? 10. 그러면 8대 10은 얘가 큰 거 쓴 거야. 이제 작은 아이의 높이와 가로를 쓰면 되는 거지. 여기를 모르잖아? 이렇게 놓고 풀게. 여기를 내가 뭐 Y 좀 이상하다. B라고 놓고 풀게, 그냥. 이거 이해가? 괜찮지? 아니면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 얘들아. 나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않니? 여기를 내가 그냥 좀 유치하지만 초등학교 수학처럼 네모 이렇게 놓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8.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8 마이너스 네모가 되겠지, 그치? 8 마이너스 네모가 되겠지. 8 마이너스 네모 대 가로는 얼마? A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저 네모를 A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죠 지금? 그럼 당연한 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떻다? 같다가 됩니다. 그럼 이거 곱해지면 80 빼기 10 네모는 8A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그러면 10 네모는 80 빼기 8A가 되고요. A는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8
빼기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 A가 됩니다. 괜찮니? 어렵지 않지, 그치? 약간 초딩스럽게 그냥 네모라고 놨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제부터 일로 오자. 저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둘게. 그럼 저 S는 가로 A 곱하기 세로 얼마가 된다? 8 마이너스 5분의 4 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쭉 전개하면 S는 마이너스 5분의 4A 제곱 더하기 8A가 됩니다. 괜찮지? 물론 A가 범위는 잡아야지. 이 길이가 얘보다 클 수는 없겠지. 0과 1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괜찮지? 그럼 끝났어. 몇 차 함수야 또? 2차 함수. 그럼 또 완전 제곱식 해야지. 그치? 그러면 이것도 약간의 센스가 있다면 이런 건 괜찮아 얘들아. 얘 완전 제곱식화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꼭지점을 체크하는 게 핵심이지. 근데 우리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요식 보여요? 마치 인수분해가 뭐해져 있어. 되어 있는 2차식이면 그냥 축과의 교점이 보이긴 하거든. 얘가 0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0인 거지, 그치? 얘가 0 되려면 A가 얼마가 돼야 돼? 8 빼기 5분의 4A가 0이냐면 5분의 4A가 8인 거지. 그러면 A는 8한테 4분의 5를 곱하니까 이거 얼마니? 10이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맞아 여기까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10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굳이 저거 풀지 마. 사실은. 아 그럼 난 느껴져. 얘들아 봐봐. 언제 A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5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A가 5일 때 최대가 돼. 맞지 여기까지? 내가 이 말을 왜 쓰냐면 얘들아 밭의 넓이가 뭐뭐일 때 최대일 때 그때라는 건 A가 얼마일 때? A가 얼마일 때? 5일 때라는 거야. 그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 밭에 뭘 물어봐? 둘레를 묻는 거라고. 그치? 아 그러니까 A한테 5 집어넣고 둘레를 찾으라는 소리라고. 그러면 저 밭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밭이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A잖아. 여길 내가 뭐라고 잡았어 아까? 8 마이너스 5분의 4 A인데 A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5 여기다 5 넣어봐. 그럼 여기 세로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럼 둘레는 얼마가 되니? 18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가지 지금? 저런 겁니다 그냥. 이런 센스는 굳이 이거 완전적으로 바꾸는 게 귀찮아서 그래. 축과의 교점이 보이면 그냥 그려. 어차피 가운데 헤딩축이 있으니까. 괜찮죠? 오케이. 하나 더. 43번 별표. 이거 시간 잠깐 줄 거야. 우선 문제 읽고 나서 시간 줄게. 왜냐면 이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의미가 좀 있어서. 봐봐. 잘 봐. 좀 어렵다 이거 별표.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간 줄게요. 읽고. 어느 여행사의 A 패키지 상품은 45명까지 예약자를 받고 예약자 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예약자가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다? 5만 원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10명이 신청하든 20명이 신청하든 30명 이하지. 그럼 1인당 5만 원씩 받는 거야. 근데 예약자가 이 말이 중요해. 30명에서 한 명씩 뭐 할 때마다?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30명까지는 무조건 인당 5만 원인데 31명, 32명, 33명이 되면 상품 가격이 얼마씩 줄어들어? 1,000원. 잘 봐. 재밌는 말. 30명에서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가격이 1,000원씩 줄지. 물어본다. 31명이면 얼마가 주는 거야? 3,000원? 30명까지는 5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0원씩 줄어들어. 31명이면 얼마가 줄어? 1,000원이 주는 거야. 32명이면 2,000원이 주는 거야. 33명이면 3,000원이 주는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돼. 이해가죠? 마지막 가.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상품이 확정돼. 밑줄 치자. 상품의 총 판매 금액이 최대려면 밑줄. 상식. 야, 판매 금액은 뭐랑 뭐를 곱해야 판매 금액이야?
뭐랑 뭘 곱해야 판매 금액이야? 신청한 사람 수랑 티켓 가격을 뭐 해야 돼? 곱하면 내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그 판매 금액이 모이고 싶어. 최대려면 몇 명이 신청해야 되냐 이거야. 그럼 물어본다고. 재밌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30명까지냐 넘어가냐가 되게 중요하지. 그럼 첫 번째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잘 봐. 이렇게 할게. 예약자 수를 X라고 할게. 수를 X라고 할게. 근데 저 X가 0명부터 30명까지는 그치?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고? 5만 원을 받아. 그러면 내 판매 금액은 그 X한테 얼마를 곱해야 돼? 5만 원을 곱하는 거야. 맞아요? 맞지? X명이 신청을 했을 거니까. 근데 이 X가 31명부터 X는 사람 수니까 최종이 45명까지야. 이때는 좀 달라지지, 그치? 다시 말해 31명이면 1,000원이 깎이는 거고 32명이면 2,000원이 깎이는 거고 33명이면 3,000원이 깎이는 거야. 시간 줍니다. 여기를 식으로 써봐. 고민해서 여기 식으로 써봐. 3분 써본다고. 저기를 잡을 수 있는 염려가 이 문제 관건입니다. 예약자 수는 X인 거야. 팁을 주면 마지막은 당연히 X겠지. 여기 무언가가 이렇게 곱해지겠지. 이 무언가가 뭐야? 인당 판매 금액일 거야. 그치? 한 명당 얼마를 받냐? 31명이면 X가 31인 겁니다. X명일 때, 30명이 넘어가는 X명일 때 한 명당 가격을 쓰는 겁니다. 저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 이게 관건이야, 이 문제는. 여기를 고민해보게. 힌트, 31명이면 1,000원 깎여. 32명이면 2,000원 깎여. 33명이면 3,000원 깎여. X명이면 이게 포인트야. 여기까지도 힌트. 5만원에서 깎일 거야, 그치? 깎이겠죠? 5만원에서 깎일 거야. 얼마만큼 깎일까? 이거야, 그치? 이게 판매 금액, 인당, 거기에다 사람 수 곱할 거야. 저 뇌물을 채웁니다. 한 번만 고민해보고, 그래야지 다음 텀에 문제를 풀 때는 편해집니다. 다시 31명이면 1,000원 깎이고, 32명이면 2,000원이 깎이고, 33명이면 3,000원이 깎입니다. X명이면 자 물어보자.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쓸까? X 빼기 몇? 30 곱하기 얼마? 1,000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 31명이면 1,000원이 깎이는 거지. 32명이면 2,000원이 깎이는 거고. 이거 이해가요 지금? 괜찮지?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럼 정리하자. 그럼 결국은 이거 정리하면 1000X 빼기 3만원이니까 2만원. 그쵸? 여기 만나면 3만원이니까 빼기 1000에 플러스 1000X 빼기 1000X. 잠깐만, 이거 3만원이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구나. 7만원이 된다. 이해가죠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거기다가 X를 곱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것도 괜한 고민하지 말자. 괜한 고민하지 말자. 괜한 고민하지 말자. 괜찮니? 그럼 이제 끝났어. 얘도 물어보자. 얘도 물어보자. 얘도 물어보자. 얘도 당연히 뭘로 바꿀 수 있다? 완전 제곱식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겠지. 잠깐만, 소리 7만원이 아니다. 이거 8만원이네. 더하기 빼기 왜 이렇게 틀리니? 이렇게 돼야지, 그치?
이것도 괜히 풀지 마. 괜히 풀지 마. 왜 괜히 풀지 말라 그래? 얘들아, 인수분해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으면 그냥 그려. 뻔하지 않아? 얘가 0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80이어야 돼. 얘가 0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이차함수 최고차항 음수니까 이렇게 볼록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치? 어차피 이렇게 생겼을 거고, 요 가운데가 얼마일 거야? 40인 게 너무 자명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저걸 완전히 고시로 바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는 거야? 40.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 몇 명이 입장해야 돼? 40명. 하고 끝나는 거지, 그냥. 이해가죠, 지금? 저기서 바로 가는 거야. 굳이 완전적으로 바꾸지 마.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2차 함수 끝입니다. 이게 딱 절반이에요. 이게 딱 절반. 오케이. 자, 뒤에 넘겨서 이제 후반부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말고사 범위일 겁니다. 오케이. 자, 넘기면 이제부터 3, 4차 방정식이 나오고요. 우리는 599번, 유형 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론 좀 설명할게. 봐봐. 제목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4차 방정식. 필기 좀 하자. 다른 거 없어? 자, 내용 되게 쉬워. 필기만 좀 합시다. 핵심만. 얘들아, 모든 방정식은 풀이가 똑같아. 제일 중요한 건 인수분해야. 방정식의 핵심은 뭐라는 거다? 인수분해에서 뭐 되는 거 만드는 거야.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야? 일단 3, 4차 방정식 우리 옛날에 했었어. 저런 걸 고차식이라고 불러. 문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최고차가 3차나 4차가 돼. 나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였니? 인수분해 앞단원 나왔어. 4글자 조립제법이다. 핵심은 다른 거 없어. 핵심은 역시나 인수분해이고. 인수분해해야지 방정식 풀리지. 인수분해 하려면 당연히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줘. 아까도 말했어. 조립제법이란 말이 딱 안 떠올랐다? 그럼 복습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 안 나면 꼭 다시 봐주고 해야 돼. 3,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이 메인이고 핵심입니다. 그냥 이해가. 끝. 이제부터 가보시죠. 천천히. 바로 밑에 있는 599번 갑니다. 봐봐. 요거 줄게. 다음 3차 방정식의 세 근 중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 봐봐. 문자가 누구밖에 없어? x. 최고차 몇 차? 3차. 저런 우리가 고차식이라고 불렀다고 앞에서. 고차식 인수분해 핵심은 뭘 쓰는 거다? 조립제법. 기억나? 3차식의 개수 얼마? 1.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니? 2차식의 개수 마이너스 2. 1차식은 마이너스 9. 상수항은 18. 하고 이렇게 니은자 했던 거 기억나요? 앞에 거 복습. 그 다음에 밑에 뭐라 그랬어? 과연 x에 누굴 넣어야 결론적으로 0이 나올까 이거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1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일 넣어보고 안 되면 2 넣어보고 해보라고 그랬어. 실제로 넣어보자. 얼마 넣으면 0 돼? 1 넣어도 0 안 돼. 마일 넣어도 0 안 돼. 넣어보는 것이면 실제 x에 2를 넣어볼게요. 2 넣으면 8. 4, 2, 8. 18, 18 딱 0 되네. x한테 얼마 넣자? 2 넣고 시작. 이해가요? 이러면 인수분해가 복습이 돼. 처음 거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기억나니? 2가 들어가면서 0이 된 거니까 누가 인수로 있어야 되고 x-2가 인수로 있어야 되고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9 이퀄 0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 뒤에 있는 게 다시 인수분해 되지? 합차. 그럼 뭐가 된다? x-2가 있고 x 플러스 3과 x-3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끝난 것 같아. x 값이 보이네. 얼마? 2, 마3, 3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이라고 했으니까 요 3이 가장 큰 근, 맥시멈. 요 마3이 가장 작은 근, 미니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둘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9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지. 괜찮지? 뭐 특별히 특이하거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저것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604번 체크. 앞에 게 복습이 됩니다. 604번. 자, 또 갑니다. 오른쪽에다 그대로 풀기 갑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 할 때 잘라줘. 허근이란 말이 있어요. 허근. 그러니까 i가 포함된 근이란 소리야. 그치? 나 물어본다. 3차식이야. 당연히 뭐부터 시작한다? 조립제법부터 시작합니다. 또 묻는다. 1 넣는다고 0 돼요? 안 되지. 근데 마일 넣어봐.
마일, 풀이, 마구, 풀 8이니까 0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또 조립제법 쓸게. 3차 시계 개수 1, 2차 시계 개수 2, 1차 시계 개수 9, 상수항 8. 아까 말했지만 마일 넣으면 0이 돼. 처음 거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져. 괜찮아? 포인트.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0이 된 거니까 x 플러스 1이 있고 상수 1차, 2차.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8이 되릅니다. 얘들아, 이때 센스 하나만 보여줘. 봐봐. 여기서 x가 얼마 나와? 마일 나오지. 나머지 근들은 여기서 나올 거야. 근데 나는 무슨 근을 찾고 싶어? 당연한 말, 마이너스 1은 실근이야. 그러니까 100% 허가는 여기서 나올 거야. 진짜요? 하면 판별식 생각해야 돼. 2차 방정식 배운 거 다 쓴다.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s 해봐. 판별식 d가 0보다 뭐해? 작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허근이 나올 거야. 그 근이 알파라고. 쌤, 그럼 실제로 알파를 구할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거 구하는 거지. 실제로 알파를 구하지 않을게. 어차피 근이면 누구 값이야? x값. 대입만 할게. 그러면 이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8이 0이라는 걸 알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 많이 본 것 같아. 얘를 통해서 쟤를 찾는 거야. 저거 느껴져?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64지. 잘 봐, 하나 더. 내가 얘를 알파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알파분의 8이 0인 거지.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8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얘가 보여? 얘가 보여? 곱셈공식 변형하려고 그래. 얘로 쟤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지. 기억나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64거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8을 뭐 한 다음에 제곱해. 그럼 완전 좁아. 알파 제곱 더하기 2ab 하면 16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64지. 가운데 16이 없어지려면 뒤에 빼기 얼마가 필요해? 16이 필요한 거야, 그치? 근데 이 자리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일 제곱하면 1 빼기 16이 되지. 그러니까 정답 얼마가 되는 것? 마 15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돼요. 이해가죠? 저 넘어가는 과정을 기억해야 돼. 승민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여기서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이라는 알파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근이니까 X한테 대입한 거야. 얘 뭘로 나눴다? 알파로 나눈 거야. 1 넘긴 거고, 이제부터 곱셈공식 변형 쓴 거야. 이해가죠? 지금 앞에 배운 거 다 나와. 오케이. 자, 하나 더 갈게. 하나 더. 정리하고 605번 별표. 잘 봐. 좀 더 귀찮아져. 얘 별표 하나 쳐줘. 좀 더 복잡합니다. 문제 읽으면서 파악을 하자. 먼저 갑니다. 4차 방정식 한 허근을 알파라 할 때 잘라줘. 조금 귀찮아. 쟤 몇 차 방정식이래? 4차. 그럼 귀찮지만 조립제법을 2번 써야 돼. 그때 난 실근을 찾는 게 아니라 허근을 찾는 거야. 조립제법 2번 쓰겠습니다. 4차 식의 개수가 1이고요. 3차 식의 개수가 2고, 2차식 3이고, 1차식 마이너스 2고, 상수항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한 번 쓰고 한 번 더 쓸 거야. 어차피 결론적으로. 이제 x한테 처음에 누구 넣어야 1 될까를 찾아야 돼. 1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3. 0 되네. 1부터 시작을 하자. 이해가지? 처럼 거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가? 그러면 1이 들어가면서 0이 된 거니까 x-1이 있고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제로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얘 내가 몇 차니? 한 번 더 써야 돼. 다시 누가 0 들어가서 0 되냐? 1 들어가면 0 안 되고요. 마일 넣으면 0 됩니다. 이해하지? 마일 넣으면 0 돼. 마일 넣으면 0 돼. 일부러 공간 비워두고 한 번 더 갈게. 마일 넣어서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그러면 처음 거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떨어집니다. 됐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 넣어서 0 되니까 x-1, 마일 넣어서 0 되니까 x 플러스 1.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제로가 되는 거야.
똑같은 말 또 하자. EX가 얼마 나와? 1. EX가 얼마 나와? 마일. 얘네는 실근이지 허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써볼게.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있으니까 얘가 0보다 작지,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 알파가 나올 거야. 그럼 잘 봐. 설마 허근을 구하겠냐고. 물론 그 내용식 쓰면 구해줘.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야. 역시나 그냥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야. 아까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알파로 나눴단 말이야. 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8을 가지고 변형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니야. 여기서부터 끝낼 거야. 그 다음 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2알파이다. 잘라줘. 그럼 쟤를 대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근 2알파야. 근이 2알파래. 근이 나오면 그냥 대입할 뿐이라고. 그럼 얼마니? 4알파 제곱 더하기 A 2알파 더하기 B가 0이야. 알파랑 A랑 헷갈리지 말고. 근데 여기 알파 제곱 보여? 여기서 얻을 수 있어, 그치? 다 넘기면 되니까. 그럼 이 아이가 4가 있고 알파 제곱 자리에 누굴 쓴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야. 플러스 2A 알파 플러스 B가 0이야. 괜찮죠? 여기까지? 정리. 마이너스 8 알파 빼기 16 플러스 2A 알파 플러스 B가 제로야. 이때부터 중요한 게 있어. 알파가 무슨 근이야? 알파가 무슨 근이니? 흔히 말해 I가 갖고 있는 근이야. 그럼 우리 복소수 정리할 때 기억나요? 실수분은 목끼리 정리하고 실수,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하는 거야. 즉 알파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나눠서 정리할 거라고. 알파가 있는 게 뭔데? 얘 알파 있고요. 얘 알파 있어. 알파 없는 거 얘 알파 없고 얘 알파 없어. 이거 얘가 흔히 말하는 복소수 정리하듯이 가는 거라고. 그럼 일로 올라와. 그러면 2A 빼기 8하고 알파 플러스 B 빼기 16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뻔하지 않아? 끝에가 0이잖아. 그럼 실수부도 뭐가 돼야 되고 여기가 실수부도 뭐가 돼야 되고 0. 허수부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이거 얘가 복수 정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따라서 A값 얼마 나온다? 4. B값 얼마 나온다? 16.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되지. 마지막에 저런 복수 정리가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단 조립제법을 2번 쓴다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약간 달라져. 앞의 내용이 계속 복습이 돼야 돼. 오케이. 자, 정리하고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유형 2번입니다. 잘 봐. 역시나 앞에서 다 배운 겁니다. 뭐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제목 봐요. 공통 부분이 있는 몇 차 방정식? 4차.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니? 이다. 첫 번째 여기 써 있어.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뭐 한다? 치환해. 기억나지? 그 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기억나? 이렇게 4개가 곱해져 있는 형상이 있어. 저 넷이 모여져 있는 형상? 곱해져 있으면 기억나?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2개씩 짝을 지어 뭐 한다고 돼 있어. 이때 팁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2개씩 짝을 지어야 밑줄. 팁이 있었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이라고 써줘.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이라고 써줘.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야 공통 부분이 보이고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어차피 인수분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배운 게 다 나온다. 그래서 막히면 다시 앞에 거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우리 밑에서 606번만 딱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다음 4차 방정식의 근인 것을 구하라 그랬어. 나 물론 무식한 풀이. 진짜 다 제곱해서 풀어도 풀리긴 풀려. 근데 그러지 말자. 누가 반복적이야? 딱 봐도 누가 반복적이니? x제곱 플러스 몇 x? 4x가 반복적이야. 그럼 뭐 하자? 치환하겠습니다. 난 t로 치환할게, 이렇게. 그럼 저 식이 이제 바뀌게 되지. 뭘로 바뀌어? t제곱 빼기 3t 빼기 10이 0이 됩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면 t-5와 t 플러스 2가 제로가 돼. 그치? 맞아요? 다시 원상복귀 시키자. t 자리를. 뭘로?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가 제로가 돼. 괜찮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끝까지 하는 거야.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이지. 뒤에 건 인수분해가 안 돼.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가 제로가 돼. 괜찮지? 갑니다. 요 첫 번째에서 x가 얼마 나와? 마 5 나와. 요 두 번째에서 x가 얼마 나와? 1 나와. 그치? 이해가 얘들아? 포인트. 여기서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 근데 근을 찾고 싶어.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근을 찾고 싶어. 뭘 써야 돼? 그 공식 써야 돼. 하면 x값 나와. 하지만 쓰지 않을게. 1번에 보기 얼마니까? 1번 보기 얼마?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그냥 답 끝낼게요. 만약에 이 둘이 없었으면 여기서 그 공식 써야 돼. 이해가지? 더하진 않겠습니다. 괜찮지? 이렇게. 자, 정리하고 나머지 괜찮다. 자, 유형 3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번까지 가자. 얘들아, 이건 봐봐. 생긴 것 좀 봐줘. 이렇게 생긴 것 좀 봐줘. 얘 생긴 거. 기억나, 이거? 상수항 몇 차? 2차. 몇 차? 4차. 상수항과 2차항과 4차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홀수차가 없고 짝수차만 있어. 저거 우리 뭐라 불렀게? 복습. 복습. 저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불렀어. 복 2차식이야. 복 2차식이라고 불렀어. 이해가지? 그럼 포인트는 뭐야? 이 복 2차식을 뭐 하는 거? 인수분해 하는 거야. 당연히 여긴 인수분해가 메인이야. 자, 포인트. 푸는 스텝 1. 스텝 1. 기억나니? x제곱을 t로 뭐 하자? 치환하는 거야. 복 2차식 풀이의 첫 번째 x제곱 t로 치환해. 스텝 2. 그럼 저 식이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변하겠지. 그치? 맞아요, 지금? 물어본다고. 몇 차식으로 변했어? 2차식. 이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어. 인수분해가 이 상태에서 OK인 게 있어. 그럼 그냥 인수분해 하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노 안 될 때가 있어. 이러면 골 때려져. 이게 어려운 문제야. 이러면 어려워져.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내가 그때 누구를 바꾸라고 했는지 기억나, 혹시나? t의 개수를 변해야 돼. 누구의 개수를 바꾸자? t의 개수를 건드려. t의 개수를 건드려. 바꾸기. 어떤 형태로? 결국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이렇게 바꿔야 돼. 기억나요? 포인트는 여기는 완전 제곱이고 얘는 홀로 제곱이고 가운데는 반드시 빼기여야 돼. 그리고 나면 뭘 쓸 수 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그렇지, 합차. 끝. 이 순서로 문제를 풉니다. 기억해줘. 이해가지? 하다 보면 그냥 앞에 게 복습이야. 어차피 복습이야. 오케이? 참고로 요 단어까지 내용이 쫙 이어져.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새롭다. 오케이? 괜찮죠?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잘 봐. 천천히 간다. 610번 갑니다. 잘 봐. 오늘 마지막 문제 할게요. 딱 봐도 느껴지니? 4차식인데 4차, 2차 상수로 구성되어 있지. 저 무슨 식이라 부른다고?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을 뭐 하자? 인수분해 해야 방정식이 풀린다고. 그래서 난 보자마자 저 문제 풀게. x제곱을 t로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야. 이해가? 그럼 저 식이 변하지. 어떻게 변해? t제곱 빼기 6t 플러스 1은 0이 돼. 맞아요, 지금? 얘들아, 몇 차식이 됐어?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면 이딴 식이야. 잘 봐. 건드리지 마. 얘를 건드려. 얘를 건드려. 완전 제곱 빼기 제곱이어야 돼. 얘들아, 얘를 살리고 얘를 바꿀 거야. 몇 t면 돼, 여기가? 얘를 살리고 싶어. 근데 완전 제곱이고 싶어. 얘 몇 t면 돼? 2t여야지. t제곱 빼기 2t여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t제곱 빼기 2t 플러스 1 빼기 몇 t? 4t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t-1의 제곱 빼기 4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는 얘도 바꾸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얘는 2x의 완전 제곱이 될 수 있어. 맞아요 지금? 이게 내가 원하는 형상이라고. 원하는 형상. 합차를 쓸 수 있는 형상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이제 줄게 여기. 괜찮아 넘어온 거? 그럼 당연히 합차. 그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먼저 쓸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것도 쓰고 이렇게 0이 되는 거야. 됐죠? 괜찮지? 이다 포인트. 잘 봐. 우리 배운 거 다 쓴다. 이다 모든 양수인 곱이란 말을 요리 비추. 물어본다. 얘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 이거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써야 돼? 근해공식 전에 판별은 해야 돼. 왜 판별을 해? 허수는 양음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허수는 양음이 없다. i가 커요 3i가 커요 몰라. 허수는 양음이 없어. 근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건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고 실수가 되면 그때 근해공식을 쓰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자 판별식을 써봐.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오케이. 얘 0보다 큽니다. 그치? 이쪽도 봐봐. 판별식 써봐.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도 0보다 커. 이때 센스. 그럼 여기 나온 근은 실수야. 그럼 이제 근해공식 써서 양근만 찾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이제부터 가자. x는 a분의 이해가죠? 짝수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하면 마이너스 1이지? 풀마 루트 b 프라임은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거 2입니다. 맞아요 지금? 여기도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 1이고 풀마 루트 b 프라임은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도 1입니다. 이거 이해가? 근데 일단 무슨 것만 체크해야 돼? 양수만. 난 양수만 체크해. 양수만.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가 돼야지. 그치? 여기서 누가 돼야 돼?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지. 맞아요 지금? 근데 이 양수인 근들에 뭘 물어봐? 곱을 물어봅니다. 이 둘을 곱하라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이거 위치 좀 바꿀게. 어떻게? 이렇게 위치 좀 바꿀게. 이렇게 괜찮지 이거는? 그럼 합차가 쓰여지니까 얼마? 2 빼기 1이니까 정답 얼마? 1 함수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2차식을 풀 때는 우리가 배운 앞에 있는 2차 방정식 문제야 어차피. 그러니까 3, 4차는 쉬운 게 조립제법만 때린 다음에 그 뒤에는 그냥 2차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뒤에 거는 굳이 더 풀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 체크. 앞부분에 배운 그 활용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538, 543 체크해줘요. 538, 543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본 문제는 갈게요. 567, 581 567, 581 567, 581을 기본 풀어야 돼. 그리고 유형편 599번부터 599, 613 599, 613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지금 나오고는 여기서부터는 흔히 말한 고1 1학기 기말고사 범위야.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중3 수학이랑 고등 수학이 정확히 2배 이상 차이 나요. 양을 보면 알 수 있고 난이도도 그렇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숙제 검사 받고 테스트 풀고 질문할 거 다 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